유형 14번부터 유형 1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고 다른 유형과 같이 연계될 거라서 못하면 이걸 할 줄 모르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다른 걸 못 풀 테니까. 이거 뭐냐면 수선의 발의 좌표 구하는 거거든. 수선의 발 유형 14번. 수선의 발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 주어질 거고, 그리고 하나의 직선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공식은 따로 없어. 공식은 따로 없고 두 가지로 풀 건데, 봐봐. 이렇게 내렸을 때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A랑 L은 보통 문제에서 주는 거고, 됐지? 나는 H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질 거고, 얘는 구하는 거야.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첫 번째 AH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 그 직선의 기울기, 그치? 그거랑 L이랑 수직하다. 이걸로 식을 하나 세우고,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H는 L 위의 점이다. 대입하면은 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그치? 저렇게 해서 저 수선의 발을 구하는 거야. 그냥 문제 하나 풀어볼게. 자, 이거는 이 자체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저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다른 유형과 이제 섞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좀 당황할 수 있다. 203번. 어떤 선이 있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래. 그리고 a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a가 얼마? 4,7. 수선의 발을 내려. h 이 점 몰라. a, b 됐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게. 요 기울기 얼마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요거의 기울기가 맞지? 그지? 그지? 그러면은 AH의 기울기는 뭐겠어? 뭐 당연히 이겠지. 이런 수직하니까. 맞잖아. 근데 얘는 내가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구할 거 아니야. a-4분의 b-7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넘겨. 그리고 2a-8은 b-7 될 거고 넘겨.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식이 하나 나온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를 쓴 거야. 거기서 1번 쓴 거고 2번은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이잖아. a, b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 위의 점이잖아. 대입해. 됐지? 연립하면 a이 나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잘 봐. 잘 봐. 그러면은 너네 A점을 알지? A점을 알지? 문제 줬을 거 아니야. H 구했지? 그럼 두 점 알지? 그러면 AH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저 문제에 대해서 AH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선분의 길이, 이 길이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를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L이라고 하는 직선까지 거리라고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치?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따가 우리가 공식으로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방금 내가 이렇게 해서 풀었지, 그렇지? 근데 요거는 내가 공식을 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을 외워서 대입해도 길이는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직접 구해서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너네들이 뒤에서 점과 직선 사이를 공식을 외우면 그 공식이 이렇게 쓰기 편한 공식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쓰는 건 나 같은 경우는 최의 경우에 있어. 어쩔 수 없을 때. 그렇지? 그래서 공식을 최대한 쓰지 않고 풀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자, 아무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수심. 삼각형의 수심을 그냥 해봐. 그냥 뭐 하면 돼? 삼각형의 수심. 잠깐만, 이거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요즘에 수심 안 배우잖아. 너는 수심 배웠어? 삼각형에는 5개의 중심이 있어. 오심이라고 불러. 삼각형에 5개의 중심이 있고 우리가 보통 한 가지 빼고 중동까지 4가지를 배우거든. 첫 번째가 외심, 두 번째가 내심, 세 번째가 무게중심, 네 번째가 수심이야. 여기까지는 교과과정에서 배우고 한 가지는 안 배워. 방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 배워. 왜 쳐웃지? 방심이라는 이 구질이 웃겨? 방심 무시하는 거야 지금? 뭐냐면 방심 뭐냐면 이게 연장선 2개 그어서 이 원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불러. 밑에 있는 거. 그지? 삼각형은 그래서 방심이 3개 있겠지. 연장선을 2개씩 묶었을 때 종류가 3개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고등과정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거에 수선의 발을 내려 만나는 점을 우리는 수심이라고 불러요. 수심을 구하는 문제는 그래서 뭐만 구하면 돼? 그냥 수선만 그으면 돼. 어려운 거 없잖아, 그렇지? 시점 다 줄 거고. 저게 수심이니까 저거랑 헷갈리면 안 돼. 외심이랑 헷갈리면 외심이랑은 달라. 외심은 뭐야? 얘는 여기서 그은 거야. 외심은 어디서 그은 거야? 외심은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이거가 외심이야. 이게 외심. 그렇지? 이렇게 그은 거야. 이게 외심이야. 얘가 수심이야. 얘는 어디서 그은 거야? 수직하게 선을 그었지만 중점에서 그은 거고 쟤는 꼭지점에서 그은 거야. 다르다고, 그렇지? 알겠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전혀 다른 거야. 2개만 잘 구분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고 외심보다 오히려 구하기 훨씬 쉽지. 왜냐면 외심은 수직등선을 구하기 위해서 저 중점을 다 일일이 구해서 직선을 새로 써야 되지만 수심은 그냥 꼭지점으로 기준을 그으면 되니까 훨씬 쉽다, 그렇지? 맞지? 기울기만 구해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단원에서 이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해봅시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정점을 지나는 직선.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형이 나오기 전에도 이 단원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이미 해놨어, 그렇지? 자, 그래서 그 유형은 지금 봐봐. 유형 16번, 17번, 18번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유형 19번까지 다 똑같은 유형이야. 16, 17, 18, 19가 다 똑같은 유형이야. 자, 개 중요하니까 똑같은 유형이 4개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유형들을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뭐야? 저번에 얘기했어. 뭐야? 항등식이지, 항등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등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항등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봅시다. 문제 저번에 내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유형 16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설명하고 해보자.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이거 말이 좀 이상해. 이 유형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아니고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증명은 유도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 증명을 해볼게.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뭘 뜻하는지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뭘 뜻하는지 생각해 볼 거야. 자, K를 항등식이라고 생각해. 쟤를 뭐로 생각하라고?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나오겠지. 맞지? K 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저게 지나는 점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도형이 지나는 점. 그지?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근데 이게 0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직선 위에 점을 대입해야 저게 0이 나오는 거지. 맞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게 그 직선 위에 점이 되는 거잖아. 어? 뭐 3x 마이너스 y는 y 플러스 6은 0이다. 봐봐. 자, 봐봐. 2,0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나 이거? 성립하지? 아닌가? 아, 맞잖아. 2,0 넣으면 성립. 왜 아닌 것처럼 쳐다봐. 2,0 넣으면 성립해야 돼. 성립하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야? 2,0이 이 직선 위의 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럼 잘 봐.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해. 잘 봐야 돼. 왜냐면 이거 원방 가면 똑같은 거 또 할 거거든? 그때 설명 안 할 거야. 알았지? 시간 없어. 그때 가면 원방으로 할 게 많아서 시간이 없어. 그치? 여기 들어가는 것만 다르고 이론은 똑같아. 잘 들어. 자,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뭐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지.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럼 똑같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해야 저게 0이 나오는 거지. 근데 둘 다 0이라는 얘기는 그 점이 저 직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겠지. 그런 점을 우리는 뭐라 불러? 교점. 그치? 그래서 요 직선이 있고 요 직선이 있고 그 교점을 반드시 얘가 지나야 되는 거야. 그치? K 값에 관계없이 저 점을 지나야 된다. 그러면은 뭐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아무거나 그어봐. 얘가 바로 이 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누구를? 이 빨간색. 그 빨간색의 식이 뭐가 된다? 이런 거. 어려운가? 어려운가? 그럼 이제 예상 질문을 한번 내가 해볼게. 내가 예상 질문 해볼게. 아니 이 점 지나는 건 오케이. 이 점 대입하면 얘도 0 되고 0 돼서 동호가 성립하니까 오케이. 근데 왜 하필 얘인가요? 얘는 C를 들은 거지. 왜? 이것만이 아니야. 당연히 얘도 되고 다 돼. 그때마다 K가 따로 존재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K가 1이면 얘고, K가 2면 얘고, K가 3이면 얘고, 뭐 이런 식이겠지. 맞지? 그래서 그때 맞는 K를 구해주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의 풀이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고 있으면 그 미친놈이라고. 알겠어?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식을 쓰는 거지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내가 이거 쓰는 교점 구했어? 아니잖아. 교점 안 구했잖아. 그치? 교점 안 구했어. 뭐 했어? 상등식의 이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설정을 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했다? K배에서 더해주면 돼. K가 여기부터면 안 돼요? 상관없어.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상관없어. 다만 어디부터에 따라서 K 값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결과는 똑같아.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똑같다. 그치?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우리는 이거를 유도하지 않았어. 유도는 못해. 유도한 게 아니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그냥 써놓고 분석을 한 거야. 맞지? 얘가 뭘 의미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뭘로 해석할 거다?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할 거다.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린 교점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교점을 대입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대입하면 얘는 K에 대해서 관계없이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교점을 집어넣으면 얘가 성립을 해 라는 얘기는 이 전체가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놈이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대입해서 성립하면 거기를 지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문제 자체는 쉬워. 근데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자, 210번. K-2x 플러스 2K-3의 y 플러스 4K-3은 0이야. 자, 중요한 거는 뭐다?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K에 항등식으로 풀 거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럼 K에 항등식을 풀려면 0 곱하기 K의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는 뭐다? 아, K를 묶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이거 K를 묶여있지 않지. 전개를 다시 해서 K를 묶어줘야 돼요. 반드시.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이 생각이 박혀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 생각이 박혀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를 K 항등식이니까 K를 묶을 생각을 할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이 박혀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KX 마이너스 2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Y 플러스 4K 마이너스 3. 자, K를 묶어줘.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Y 플러스 4. 나머지 그냥 써줘. 넘겨 쓸게. 2x 플러스 3y 플러스 3 이렇게 맞지?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거지. 맞지? 그럼 K에 대해서 관계없이 반드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그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거를 구하래. 그럼 봐봐. 사실 여기서 기울기 그냥 구해서 1 넣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 그냥 교점을 구해볼게. 사실 교점까지 구하는 문제는 많지 않은데 이거 교점을 그냥 구할게. 그게 계산상 더 편할 것 같아 그냥. 자 그러면은 제가 0이면서 얘가 0인 거야. 그리고 2배 빼줘. 날라가고 y 플러스 5는 0. y가 얼마? 마이너스 5. x는 얼마? 그래서 이렇게 x 마이너스 6. x 6이네. 지금 6,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의 교점이 얼마?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바로 이 직선의 정점이 되는 거야. 정점. 맞지? 반드시 지나는 점.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이 될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1이어야 된대.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x1.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11.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똑같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유형 16번도 됐다가 17번도 됐다가 18번도 되는 거고 다 똑같아. 자, 그 다음 거 유형 17번 해볼게. 똑같은 거 묻는 문제긴 한데 이거 한번 해볼게. 풀이를 다 하진 않고 설명만 해줄 테니까 잘 풀어봐. 어? 212번. 묻는 게 좀 다를 뿐 똑같은 유형이라고 했어. 당연히 이 형태로 놔두면 참을 수 없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거야. 맞지? 뭐 해줘야 돼? K 묶어줘야 전개하고. 그러면은 2kx 플러스 x 플러스 ky 플러스 y 플러스 k 플러스 3이 되고 k 묶어주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고 는 넣다 넘겨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지. 이 전체가 전체식이. 그래서 그 기억은 뭐야? 그게 정점이 2, 마이너스 5냐라고 물어본 거야. 2, 마이너스 5냐? 그럼 교점을 구해서 2, 마이너스 5인지 확인하는 것도 되지만 계산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건 뭐야? 2, 마이너스를 대입해 성립반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맞지? 야, 왜? 그게 더 편하겠지, 대입하는 게. 2, 마이너스 넣어봐. 그럼 어때? 4,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니까 성립.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성립. 오케이. 맞지? 맞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기억은 맞다.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L은 Y축에 평행하냐 이렇게 얘기했어. K가 마이너스 1이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Y축 평행이라 하는 건 Y축 평행이라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게 Y축 평행이니까 X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X는 얼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야? Y의 수가 0이라는 얘기지. 맞지? X는 얼마라고 하는 건 Y의 수 0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니은 뭐야? 저기다가 내가 K에다 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Y의 수 0이냐 이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 이 식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어때?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1y. 그럼 없어지니까 Y의 수 0 되는 게 맞지. 그치? 아니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Y 날아가니까 Y의 수 0이지. 그치?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그 뭔지 얘기했어? K가 그러니까 뭐야? Y축 평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Y축 평행은 이렇게 생긴 게 Y축 평행이고 Y계수 0이 뭐야? X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X는 얼마 이렇게 되고 얘는 1차 함수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 알았지? 1차 함수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내가 아마 이거 처음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1차 함수는 다 직선인데 직선은 모두 1차 함수 아니라고 했지 직선 중에 1차 함수 아닌 게 있어 두 개 그게 뭐야?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는 뭐야? 하나는 이거 얘네들은 직선이지만 1차 함수는 아닌 거지. 그치? 자, 디귿 직선 L은 마이너스 2인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써놨잖아. 이건 그냥 쓴 거야. 기울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넘겨. 그럼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돼. 1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계산 가능한지 확인. 플러스 1 주고 넘기면 2k 플러스 1은 2k 플러스 2가 돼서 날리면 1과 2가 되지. 어때? 무슨? 그치? 그래서 맞는 말이 될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다. 그치?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 풀면 될 것 같아.
유형 18번. 유형 18번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고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다만 다른 점은 뭐다? 앞에는 식을 준 거고 식을 주고 분석하라고 한 거고 얘는 내용을 주고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다. 215번 해볼게. 자, x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거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0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쓰래.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쓰래. 그럼 뭐 하면 돼? 똑같이 저거 쓰면 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k배 해서 더하면 된다고.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k배에서 더하면 돼. 항등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근데 자 그런 직선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개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거?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거?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서 k를 그리면 되지. 됐지?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알았지? 어려운 거 아니지? 해봐. 대입만 하면 되는데 못하면 페이지지. 자, 시험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일단 한 가지 형태 19번, 나머지 형태는 다음에 정집하고 하자.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틀리면 안 돼. 왜냐면 그냥 대입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시험에 나와서 우리가 그래도 틀릴 만한 것들은 이제 그 다음 유형. 진짜 토요일 뒤지기 힘드네. 오장육부가 튀어나오는 느낌인데. 오장육부가 튀어나오는 느낌이야. 214번. kx 마이너스 y 플러스 2k 마이너스 4는 0. 자, 이것이 됐지? 네, 문제 썼어. 아까랑 식이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식이야. 좀 짧게 준 거야. 자, 핵심은 뭐다? 얘를 항상 뭘로 생각할 거다? 항등식, K 항등식으로 생각할 거다. 그치? 그게 K이지? K를 묶어줘. 그럼 X 플러스 2 넘겨. Y 플러스 4.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얘는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야. 그치? 아까랑 식은 좀 다르지만 더 쉬운 거지. 우리 좀 더 줄어든 거니까. 맞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내가 찍어볼게. 한 이 정도 되겠네. 됐어? 저기가 저걸 뭐라고 불러? 정점. 맞지? 정점. 지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점. 항등휴를 구하는 점. 그게 정점이야. 근데 얘는 k가 뭐야? 기울기지? x의 계수니까 k가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 k는 뭐가 된다? 기울기. 아까 문제들은 k가 기울기가 아니었어. 근데 얘는 k가 기울기지. 맞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랑 만난대. 얘랑 뭐 한다고? 만난대. 만나려면 요때랑 요때 사이가 되면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지? 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만나는 거잖아. 그치?
왔다 갔다 하면 만나는 거다. 봐봐. 그럼 요때 기울기를 써볼게. 여기 지날 때 기울기. 여기서 일로 갈 때 x가 6, y가 2 증가했어. 그럼 기울기 얼마냐면 3분의 1이야. 맞지? 기울기 얼마? 3분의 1. 자, 요때 기울기 x가 얼마? 5, y가 얼마? 10. 기울기 얼마? 5분의 10. 그래서 얼마? 2. 됐지? 된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제 얼마? k잖아. k.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k가 얼마? 3분의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나겠지. 맞지? 만나겠지. 만나겠지? 됐어? 자, 내가 지금부터 요 유형이 시험에 100% 나올 거거든? 이 유형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무조건 나올 거야. 알겠지?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온 거고, 범위를 구할 때, 기울기 범위 구할 때, 잘 봐. 나에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사이를 구할 때는 요때의 기울기를 m1이라 하고 요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할게. 됐지? 그럼 요 사이를 지날 때는 m1보다 커나 같고 m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저 사이를 지나는 거야. 경계 포함해서. 알았지? 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요때의 기울기를 m1이라 하고 요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해볼게. 그럼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날 때는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네 m2는 음수지? m2 음수야. 감소하는 거잖아, 그렇지? 음수고 m1은 양수지? 맞지? 그럼 우리가 요것만 푼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m2가 음수니까 m2보다는 크고 m1보다 작다라고 쓰면 맞을 것 같잖아. 이건 틀려. 여기 쓰면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얘는 사이 범위를 쓰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너네 m2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 m2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이거 음수잖아. m2보다 기울기 커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기울기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맞지? 생각해봐. 너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되겠어? 가파르게 내려가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져야 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작아져서 내려가야 이 사이를 들어간다고. 알겠어? 근데 음수보다 작아져서 양수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요 가운데 경계를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알겠어? 한 번에 구할 수가 없고 잘라서 요 사이 한 번, 요 사이 한 번 해서 두 번 구하는 거야. 알겠어? 되는 거지? 자, 봐봐. 붙어 있지만 얘는 엄청 큰 양수고 기울기가 얘는 엄청 작은 음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상으로는 붙어 있지만 숫자상으로는 극과 극이야.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00,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00 이럴 거잖아. 붙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림은 붙어 있지만 기울기가 붙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답을 쓸 때 어떻게 쓴다 얘는? 답을 쓸 때 어떻게 쓴다? m2보다 작거나 또는 m1보다 크거나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줘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사이 범위를 써서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이거 사이 범위를 쓰면 뭐 나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 얘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사이 범위를 쓰면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요거는 우리가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이거 생각보다 시험 만났을 때 이거 많이 틀리거든? 틀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돼. 선생님들이. 알겠어?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만 모르는 거지. 시험에 나올 거야.
그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경우들이 많거든? 틀리지 마. 알았어? 틀리면 안 돼. 틀리지 마. 진짜 죽인다. 틀리지 마. 그래서 유형 19번까지 한 건데 사실 좀 부족하다. 왜냐면 이 유형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풀어봐. 풀고 싶네. 그게 나을 거야. 왜냐면 내가 풀어줘봐야 어차피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얼마인지 모를 거야. 자, 그 다음 유형. 내가 고등수학을 하면서 닥치고 외워 라고 증명해주지 않고 닥치고 외워 이런 공식이 몇 개 없어. 한 3개 있나? 한 3개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마저도 학년이 올라갔을 때 증명을 해주거든. 예를 들어 신발끈 이런 거 내가 증명 안 해주잖아. 그치? 근데 너네 그거 고3에서 기하 외우면 내가 증명해줘. 근데 그거를 증명 안 해주는 이유는 뭐야? 우리 교과 과정을 벗어났기 때문에 증명 안 해주는 거고. 그치?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교과 과정을 벗어나진 않았는데 계산이 너무 귀찮아. 증명 안 해도 돼서. 알겠지? 증명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 계산 과정을 묻는 문제는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교과서에도 설명 잘 안 돼 있거든. 이렇게 한다 하고 끝이야 그냥. 그치? 근데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내가 너네 해줬던 거 있지 이거. 오늘 처음 했던 거 이거. 이걸로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는 되게 간단해. 원리는 뭐라고? 개 간단해. 원리는 뭐 한 거야? 수직, 대입, 끝이야. 근데 그 계산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계산 때문에 증명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치? 계산은 엄청 긴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증명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그 중간 과정에 의미가 있고 이래야지 증명하고 빈칸 채우고 이러는 건데 이거는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적으시면 안 되고 단순 계산하는 거라서 별로 이렇게 증명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사실 점집도 증명하는 방식이 꽤 많아. 6가지쯤 있나? 그 정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약간 그냥 나 이만큼 알아 이런 느낌으로다가 증명을 다 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미친 듯인 것 같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를 왜 증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증명을 잘 안 할 거야. 가장 짧은 증명이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건데 나중에 증명 명제하고 나서 내가 증명 한번 해줄게. 그때는 그거는 귀찮지 않다. 짧아서 그걸로 한번 하고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외워봅시다. 우리는 일단 뭐 할 거야? 외울 거야. 사실 이거 외우라고는 하지만 난 이거 잘 안 했어. 내가 이거 안 쓰고 자꾸 피타고라스를 풀고 뭐 이상한 짓으로 풀고 이러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것도 여러 번 해봅시다. 근데 나는 이거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공식 일단 외웁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위에는 뭐냐면 저점을 대입해갖고 절대값 씌운 거야. 알았지? 되는 거지? 위에 분자는 뭐라고? 대입해서 절대값. 그래서 이것도 결국 피타고라스 나오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나와요. 유형 20번 말고 뒤에 있는 거 해볼게. 어차피 지금 계속 이거 쓰는 거거든. 유형 20, 21, 22 전부 다 저 점집 쓰는 거야. 그래서 유형 23번도 오고 유형 24번도 오고네. 거기까지 다 해오려고 하면 또 욕할 거잖아. 다 해올 수 있지 않나 근데? 아니야?
일단 숙제는 유형 22번까지고 여기까지 유형 풀고 가요. 근데 시우 내가 그 얘기 해줬나? 토요일날 우리 하원차는 없어. 얘기해줬나? 카톡 했어? 왜 대답 빨리빨리 안 해? 어? 자, 유형 20번의 마지막 문제를 풀지 않고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푸는 건 직접 해봐. 이렇게 계산이 길어갖고 안 할 거야. 그 삼각형이 세 점이 있어. 삼각형에 뭐가 있다? 세 점이 있다.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는 게 아니네. 뭐지? 넓이 구하는 문제가 왜 없어? 당연히 그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문제 무시. 넓이 구하는 거 먼저 해야 돼. 알겠지? 자, 넓이가 230번을 풀긴 푸는데 그 밑에다가 그냥 문제 하나 써먹는 거야. 세 점을 지나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 알겠지? 이게 나왔어, 그냥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험 볼 때는 뭘 해야 돼? 신발끈 써야 돼. 저거 나와 있으면 그냥 공식 있고 딸깍 끝이잖아, 그렇지? 그래, 다 그렇게 푸는 걸 학교 선생님들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세 점을 주고 넓이를 구해라. 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해라. 이렇게 준다고. 그렇지? 근데 뭐 옛날에 몇 번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문제 없고 옛날에는 자주 나오던 문제야. 요즘은 잘 안 나와. 근데 하는 건 알아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를 풀 수는 있거든. 맞다. 그리고 내가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 얘기하기가 빡세잖아, 그렇지? 너무 짧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말할 때마다 내장 튀어나오는 기분인데 다 말하고 있기 힘들잖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저거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점직이라고 부를 거야. 점직 쓸 거야. 그럼 뭐라고? 저거 쓰는 거야. 알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적게 하시더라고. 다 나랑 같은 마음인가 봐. 다 말하기 힘든가 봐. 자, 다시 여기로 와서 봐봐. 세 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뭘 하는 게 정상이라고? 객관식이면 신발끈 쓰는 게 정상이야. 맞지? 뭘 쓴다고? 신발끈 공식 쓰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 나와서 혹은 빈칸으로 나와서 중간을 채워야 되거나 내가 점집을 통해서 구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세 점이 주어진 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뭘 구한다고? 이 직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A, B, C라고 하면 자, 어떻게 구한다? 직선 BC를 구하는 거야. 그때 그 다음에 뭐냐면 A에서 직선 BC까지 뭘 구하는 거야? 거리를 구하는 거야. 뭘 통해서? 점집으로. 그럼 뭐가 나와? 여기에 나오는 거지. 그게 뭐가 돼? 높이. 삼각형 높이가 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다? 높이. 세 번째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뭐가 돼? 이렇게 이 순서로 구하는 거야. 순서는 상관없어. 아무튼 구하면 돼. 그치? 뭐 밑변부터 구하고 높이부터 뭐부터 구하고 그러면 상관없지, 그치? 구하기만 하면 돼. 어쨌든 요런 과정을 통해서 푼다라는 거야. 그 문제는 근데 이거 아니야. 내가 아까 문제를 대충 읽어갖고 이건 줄 알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문제를 풀어볼게.
유형 21번. 어, 232번. 똑같이 생긴 그림 두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해볼게.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가볼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는 뭐일 거냐면, 자,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세요가 이 문제의 의도겠지. 맞지? 그럼 뭘 쓰면 돼? 점직을 쓰면 돼. 점직. 0,0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은 자 얘를 우리가 OC, 그치? 자 공식 그대로 넣어볼게. 루트하고 분모는 제곱이야. 그래서 4 플러스 1. 위에는 절대값하고 이 점을 얘한테 대입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 루트 5. 루트 5분의 5니까 루트 5. 맞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루트 5. 됐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길이 구해볼게. 요 길이. 요 길이는 저 점이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A라고 돼 있어. 그럼 AB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점직. 분모는 루트도 똑같고 분자는 마이너스 5,0을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0을 얘한테 뒀어. 마이너스 5,0 됐지? 계산은 얼마? 3루트 5. 요 길이가 얼마? 3루트 5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얘가 얼마? 3, 1. 3대 1이지, 그치? 3대 1. 3대 1. 3대 1. 3대 1. 맞아? 그러면은 2대 1. 맞아? 그래요?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여기가 얼마? 2분의 5. 왜? 여기가 5니까 2대 1. 된 거지? 자,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 방법이 너무 많다, 그렇지? 자, 방법이 너무 많아. 이게 기울기를 이용해서 닮음이니까 몇 대 몇 구해서 요 길이 구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빼도 되고, 맞지? 요 길이만 구해서 윗변 아랫변 더해서 이거 곱해도 되고 방법은 많다, 그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닮음을 잘 쓸 건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맞지?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너네 옛날에 이런 거 아마 해봤을 텐데 이 바깥쪽 큰 거 넓이가 9야. 얘 넓이 얼마겠어? 1이겠지. 맞지? 왜 1이야? 닮은비가 1대 3이잖아. 그럼 넓이 비례 몇 대면? 1대 9. 넓이 앞에 9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넓이 1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봐봐. 1대 2니까 1대 3이 되지.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의 얼마? 9분의 1인 거야, 얘가. 그럼 얘는 얼마? 그 삼각형 넓이의 9분의 8이겠지. 왜냐면 얘가 9분의 1이니까. 삼각형을 구해서 9분의 얼마? 8을 곱해주면 이 사다리꼴 나온다. 맞지?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 실제로. 여기서 좌표를 일일이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아무튼 뭐 그런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어떻게 피타고라스를 구하면 되지. 여기 2분의 5 루트 오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거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이거 구해볼게. 그러면 빗변이 저기니까 4분의 25. 이거 빼주면 얼마? 5 빼주면 얼마? 4분의 20 뺐으면 얼마? 4분의 5. 그 루트 시험 2분의 루트. 지금 얘는 얼마? 루트 5. 왜? 1대 2니까.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 전체 넓이는 뭐가? 삼각형 전체 넓이는 여기가 3루트 5고 얘가 얼마야? 2분의 3루트 5. 그 넓이는 2분의 곱하기 저 두 개 곱해줘. 2분의 45. 지금 4분의 45.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아까 이거는 뭐라고 했어? 그거의 전체 9분의 8이다. 그렇지? 맞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분의 45이라고 곱해주면 된다. 9분의 8 곱해주면 된다. 뭐 저렇게 구해서 뭐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은 아니야. 근데 그냥 저렇게 해보고 싶었어 그냥. 왜냐면 너희들이 저렇게 잘 안 하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 당연히 더 쉬운 방법은 이게 다 아는데 이거 그냥 더해서 2로 나눠서 곱하는 게 제일 쉽지, 그치? 맞지?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는 안 했어. 근데 요거를 할 수 저렇게도 할 수 있어. 닮음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희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가장 많이 쓰는 게 닮음이야, 닮음. 그치? 그 닮음 들어보면 너희들 잘 못 풀어. 왜? 우리가 중학교 때 놀았기 때문에. 그치? 너희들이 중학교 때 닮음 제대로 안 했잖아. 닮음이 실제로 엄청 중요하고 엄청 어려워. 우리 중학교 2학년 거 닮음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아닌가? 그것도 아닌가? 풀어봐. 못 풀 거야. 되게 어려워. 나는 그때 잘했는데? 예시공부 했으니까 잘한 거지, 그치? 갈수록 어려워진다. 중등도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잘해, 내가. 닮음, 최대한 닮음 써서 풀고,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집에 가자. 차 안 타고 가니까 맞춰서 안 끝내고 참 그렇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 건데, 일단 숙제는 유형 22번까지 해보는 거야. 유형 22번 안 풀었는데요? 다 한 거야. 뭐 그냥 예시를 위해서 원점 기준으로 할게. 뭐 당연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원점이 아니겠지만, 자 이게 점직이지? 얘를 구하는 게 점직이야. 맞지? B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B를 구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다? 점식을 쓰는 거야, 공식을. 그치? 근데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놔두질 않아. 왜냐면 너의 점집 공식이 지금이야 숫자가 되니까 대입하기 편하지만 저 얘네들이 문자가 되는 순간 개수들이 문자가 되는 순간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안에 넣고 심지어 분모로 들어가잖아. 공식이.
공식이 이렇잖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절대값도 있지. 우리가 풀기 문자로 돼 있을 때 풀기 들어온 것들이 다 모여 있어. 절대값도 있지, 분수식도 있지, 제곱도 해야 되지, 루트도 있지, 뭐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계산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다. 미지수로 줘줬을 때. 그러니까 숫자로 돼 있으면 쉬워. 그냥 대입하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241번 같은 것도 보면 다 문자로 돼 있잖아. 계속. 그렇지? 그걸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점식을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공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공식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피타고라스. 그래서 b를 구하는 방식. 알겠어? 그 피타고라스인데 뭘 통해서 구할 거냐? 피타고라스와 소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렇지? 소공식. 너네 여기랑 곱하면 요거랑 곱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요 길이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건 피타고라스를 쓴 거고 맞지? 소공식을 쓰면 a, b는 뭐랑 같아? b 곱하기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뒤에 뭐가 돼? 넘기면 된다고 이렇게. 이거는 외우라고 쓴 게 아니야. 공식 왜냐면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점이 원점이 아닐 거잖아.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거든. 그렇지? 맞지? 그래서 이 공식 이거는 공식이 아니야. 외우는 건 절대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닌데 뭐를 기억하는 거야? 피타고라스와 뭘 통해서 소공식을 통해서 점집을 구할 거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꼭 공식 그 아까 그 점집 공식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 같은 경우도 한 10문제 풀면 그거 쓰는 문제 한두 문제밖에 안 돼. 7, 8문제는 다 이렇게 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실제로 풀면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공식을 써서 풀어. 왜냐면 공식을 외우긴 외워야 되니까. 외우긴 외워야 돼. 내가 잘 안 쓴다 할때 안 쓴다고는 안 했어. 외우긴 외워야 돼.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와라. 어디까지? 이거까지. 봅시다. 뒤에 꺼줘.